폴드는 왜 그저 그런 폰이 되었을까? 첫 번째, 제 생각에는 S펜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최근 폴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Z 폴드 3, Z 폴드 4, Z 폴드 5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폴드인데요. 이 세 가지 제품 다 펜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펜이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이 폴드 안에다가 이제 펜을 집어넣기에는 여러 가지 배터리 문제라든지 칩셋, 구조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펜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삼성도 고민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면 펜을 넣어줘야지 이게 혁신이 좀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품 케이스를 활용한 S펜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치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빼서 쓰는 거랑 케이스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 또는 그냥 펜만 별도로 갖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펜을 사용한다 해도요, 우리가 노트나 S23, S24 울트라에서 느꼈던 그 강한 디스플레이의 그 느낌, 펜으로 꾹꾹 누르고 메모나 그림을 그려도 디스플레이가 좀 안정감이 있는데 가운데 주름이 폴드 6에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주름 때문에 펜을 사용해도 그렇게 좀 이질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폴드가 세대별로 연도별로 그때그때 나오기는 했지만 S펜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폴드 6에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S펜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폴드는 왜 그저 그런 폰이 되었을까? 두 번째 이유, 어제까지나 제 생각이긴 하지만 무게가 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경량화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폴드를 직접 체험을 하고 만져보고 가시긴 하는데 폴드 3의 무게는 271g이었습니다. 진짜 무겁죠. 271g. 그런데 1년 뒤에 나온 폴드4의 무게는 어땠을까요? 263g으로 그래도 무게를 많이 줄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폴드5에 대한 무게는 어땠을까요? 한번 볼게요. 그래도 많이 가벼워졌죠. 254g으로 폴드3 대비해서는 20g 정도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 또한 혁신이라고 삼성전자는 생각을 하겠지만 화웨이라든지 중국의 오포 이런 제조사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폴드는 이 정도는 만들어낼 것이다. 그 부분이 바로 아까 우리 S펜을 탑재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무게는 아무리 좀 무게를 경량화해서 한 220g 이내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 정도를 사실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폴드 예비 유저들, 폴드의 현행 유저들의 만족감을 니즈를 좀 만족시키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유 바로 가격입니다. 고가의 가격. 자, 폴드 시리즈가요, 안타깝게도 통신사에 대한 보조금, 공시지원금도 많지가 않아요. 물론 6개월 정도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면 최근 들어서는 공시지원금도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이 폴드의 특징이 제품이 출시되고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나면 출고가가 30만원 이상 떨어지고 공시지원금이 70만원, 80만원대까지 나와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폴드를 구매하는 연령대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신제품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많고 제가 다음 이유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부족해서 사실 중고 시장에서도 가격 방어가 안 됩니다. 200만원짜리, 210만원짜리 폴드가 사자마자 별로 안 쓰고 한두 달 쓰고 중고로 이렇게 처분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가의 가격, 정책 이런 부분들이 폴드를 그저 그런 폰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기가 없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폴드는 왜 그저 그런 폰이 되었을까? 네 번째 이유 바로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이슈, 상당히 약한 내구성, 이런 부분들이 좀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폴드3, 폴드4, 폴드5까지 있는데요. 사실 폴드3와 폴드2, 폴드1까지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제가 판매를 한 고객님들의 거의 70%의 고객이 내부 디스플레이가 안 나와서 액정을 고치러 가거나 또는 사용을 아예 못하거나 또는 외부 디스플레이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고객님들의 경험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폴드2, 폴드1 가격 한두 푼 했던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사고 쓰다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부 힌지 부분에 이 부분에 충격이 가서 안에가 금이 가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심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폴드를 사용했었거나 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액정이 좀 깨졌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폴드가 내구성이 사실 안 좋았었습니다. 폴드 4까지도 사실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폴드 5 때는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힌지라든지 내부 디스플레이를 좀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힌지가 변화가 되면서 액정 디스플레이가 조금 강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0만원대 제품을 만들면서 진짜 AS 정책이 뭐 같은 게 어떤 분들은 어떤 시기에 가면은 고객 부주의로 그냥 100% 수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만 최근에 한 일주일, 2주 전에는 플립 3나 플립 4, 플립 5 액정이 금가서 갔는데 공짜로 수리받았다라는 분들이 많아서요. 두세 달 전만 해도 그냥 스스로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고객 부주의였는데 이게 시기마다 다르고 약간 복불복이고 센터별로도 좀 처리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좀 이 시리즈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액정 보증을 해주는 게 차라리 어떨까. 진짜 이 폰킴의 구독자가 17,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제 존재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삼성전자에서 봤을 때 그 정도 해주면 안 될까? 그냥 우리가 자동차, 수입차 보증해주는 것처럼 엔진 미션 이런 거 보장해주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내구성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일부러 깨치는 거에 대한 좀 방어는 해야겠지만 삼성전자가 폴드 6 때는 조금 보증 기간을 딱 만들어서 액정 깨지는 거에 대해선 완벽하게 보증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험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보험료도 되게 비싸요.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한다고 해서 공짜로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폴드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마지막 요소 5번째는 바로 허접한 카메라입니다. 자, 이 카메라에 대한 해상도, 화질에 느끼는 부분은 개개인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폴드 3를 처음 사서 카메라로 뭐 동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 넓은 디스플레이에서 좀 보다 보니까 마치 내 시각적으로 되게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와, 이 맛에 폴드를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썼던 모델들이 S22 울트라, 노트 20 울트라였던 거죠. 그래서 폴드를 살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내가 만약에 S 시리즈를 사용했거나 뭐 지금도 S21 울트라나 S22 울트라, 노트 20 울트라, S23 울트라를 사용하다가 폴드로 갔을 때 카메라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A 시리즈나 저렴한 모델을 쓰다가 가면 뭐 괜찮은 느낌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좀 라인업을 정리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울트라라고 아예 내부적으로 라인을 정한 것 같습니다. 폴드는 카메라의 수치적인 것보다는 그냥 넓게 사용하는 카메라, 그리고 사진 촬영한 거, 동영상 촬영한 거를 넓은 화면으로 보는 거. 왜냐면 폴드의 주 타겟층이 삼성전자는 20대, 30대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안타깝게도 50대, 40대, 60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남자분들 좀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막 고화질 촬영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폴드가 카메라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카메라에 대한 걸 보면 전면 카메라가 이제 4메가픽셀, 뭐 후면 카메라가 12메가픽셀, 그리고 폴드 4에 와서는 12메가픽셀 광각, 50메가픽셀 광각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카메라 해상도가 폴드 5에 와서는 그냥 뭐 솔직히 카메라가 발전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냥 1억 화소, 1억 800만 화소 이 정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폴드를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폴드의 예비 유저, 뭐 현재까지 폴드를 사용했던 유저 또는 폴드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단점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반대로 이 단점들이 해결되는 순간 폴드는 정말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해결이 될까요? 폴드 6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폴드 6에 대한 정보들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문 리뷰어처럼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폴드에 대한 궁금한 점, 의견들, 사용 후기들 또는 폴드 6에서는 이 정도는 좀 바란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